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또 경매가 나오게 되고, 경매가 나오면 또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 전세 사기가 좀 많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민의 부말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빌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2024년 올해의 빌라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과연 기회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시장을 전망하기 전에 일단 빌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확한 용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측하기는 1980년대부터 건축법상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그 두 가지였고요. 또 2009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주택법상 나왔는데, 지금은 세 가지를 통틀어서 빌라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굉장히 착실하게 해왔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누구나 가고 싶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아파트에 신혼집을 못 차리면 결혼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과거에는 빌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행복한 주거 형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빌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망가진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이 시장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라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요, 일단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자가 사기를 칠 목적으로 건축업자와 중개업자, 명의 대여자가 짜고서 사기를 치는 범죄 행위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 것이, 전세 사기를 치게 되면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세입자가 피해 금액을 보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또 경매가 나오게 되고, 경매가 나오면 또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이 전세 사기가 좀 많이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디 빌라왕, 수원 빌라왕, 부산 전세 사기, 여러 군데에서 전세 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빌라 시장이 굉장히 침체를 맞았습니다. 누구나 쳐다보지 않는 시장이 됐고요. 빌라 전세 들어가면 무조건 사기당한다라는 이런 취지 때문에 지금 소유자나 임차인이나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내려가고, 또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지금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뭐 고점 대비 뭐 한 40% 50% 빠진 지역도 많은데,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유도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가 이대로 계속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이냐, 주거 형태에서 사라질 시장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제가 부동산에 몸담은 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물론 재개발 시장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몸소 체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빌라는 빌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재개발로서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 들어서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지인 같은 경우 물론 70대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자녀들한테 썩빌이라고 하죠. 오래된 빌라를 썩빌이라고 하는데, 그런 빌라들을 서울 시내 곳곳에 굉장히 노후된 그런 지역들로 해서 한강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남과 한강 북쪽, 남쪽과 북쪽으로 여러 군데 이제 자식들한테, 그때 당시에는 뭐 투자금이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들었다라고 합니다. 지분이 큰 것도 뭐 지분 10평, 15평짜리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증여를 함으로써, 부담보 증여를 함으로써 지금은 그 지역들이 거의 다 아파트가 돼가지고 재개발이 돼서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서 다들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빌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정부가 재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울시장도 재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대개발과 빌라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제 얘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하는 빌라 시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굉장히 빌라 시장이 침체되어 있지만 110 대책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라는 절대적으로 단기적인 매매는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업에 20년 이상 담고 있으면서 지켜본 바로는 빌라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 위치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빌라를 투자할 수 있는 시장과 투자하지 말아야 될 시장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투자해야 되는 시장 같은 경우 투자를 했을 경우에 향후에 물론 재개발 입주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시세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지만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서울의 청약률도 굉장히 지금이야 조금 떨어졌지만 과거에 청약률도 굉장히 경쟁률이 세고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전세시장, 이제 보증보험이 공시가의 1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가가 낮아지면서 매매가 또한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런 시장에 한번 참여를 해보는 것도 저는 충분히 향후 5년, 10년 뒤에 큰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 같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20년 동안 부동산 하면서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들었고, 과거에 이제 했던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동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음마 아파트 왜 이렇게 비싸?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 합니다. 그때 음마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끝났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앞으로 상승한다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승 쪽에 무게를 많이 둡니다. 특히 이제 지방이 아닌 이상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면 상승 쪽에 이제 무게를 많이 두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